시부모는 있지만 시댁은 없이 살고 있는 36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올해 40으로 공무원 13년 차이고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네요. 부부 사이에 4살 딸을 키우면서 세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작에 시댁과 인연을 끊고 1년 내내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이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시부모를 안 보고 사는 것이 속편하고 좋은데 남편 입장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손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저와 우리 딸과 함께 이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희가 먼저 시부모님에게 마음을 열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오늘은 왜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이 조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랬었고 지독한 가난에는 시부모님이 원인이었다고 봐요. 시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놈의 약주 때문에 당신 인생과 건강까지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술 때문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일용직 건설 현장 일을 하셨고 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아요. 시어머니 역시도 아버님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걸 좋아하세요. 술 때문에 아버님처럼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두 분 모두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하시다 보니 집안에 항상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이 그 모양이라 본인들 앞가림하기 바빠서 하나뿐인 자식이었던 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해주신 적이 없다고 해요. 지금 역시도 노후 준비는커녕 사는 집조차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일단 잡히는 소득이 거의 없으니 정부 지원받아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구구절절하게 남편의 지난 사정 다 이야기하면 오늘 사연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아무튼 책임감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부모 밑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학창시절에 삐뚤어지거나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았고 본인이 이 어려운 집안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지만 집 근처에 국립대를 들어갔고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우직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는 말하지만 연차가 쌓이니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답니다. 저는 아이 낳기 전에는 사무실 다니며 일을 했었는데 육아휴직 2년 하고 났더니 다시 복직해서 일할 조건이 안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복직하고 싶으면 강제로 타 지역 근무를 강요했고 아이와 남편과 떨어져 지낼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낮 시간에 약국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꽤나 적성에도 잘 맞고 시급도 많이 쳐주는 편이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듣고 너가 결혼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너 결정에 따를 거야. 우리 부모님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 상태고 매달 내가 생활비 보내드려야 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줄 알지만 부모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가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도 조금 충격적인 말이라서 솔직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시절에 자기 집안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고 있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고 부모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저축을 많이 못하고 살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 당시에는 매달 60만 원씩 시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있었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각종 핑계를 대며 남편에게 돈을 뜯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런 조건으로만 보면 남편과의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안 그래도 뻔한 공무원 월급인데 거기에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시부모에게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시부모님이 환갑이 되기도 전이었는데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에 일을 안 하시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지만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아빠는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고 계시고 엄마는 2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시거든요. 친정이 부유한 건 아니지만 시댁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니 항상 여유가 있고 나중에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노후 걱정 역시도 제가 할 필요 없을 정도예요.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등골 빼먹으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부모가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정말 큰일이라 생각해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 하나도 받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 역시도 저한테 용돈 달라 생활비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하시거든요. 차라리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조금 이해라도 할 텐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식에게 빌붙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발령이 나고 월급이 들어왔을 때부터 일단 아버님이 먼저 일을 나가지 않으셨고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 1년차 월급이 2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어머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돈에서 본인 쓸 거 쓰면서도 50만 원, 6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했었답니다. 이대로 살다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미래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100만 원씩 가져가는 생활비 말고도 중간에 아버님이 한 번씩 술 먹고 사고를 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깨지는 날도 자주 있었대요. 그러다 어찌어찌 저를 만났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니 어머님에게 드리던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였고 저와 결혼하기 위해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살았던 거죠.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모아놨었는데 본인의 이런 집안 상황을 생각해보면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 직전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었고 예단 예물 심지어 결혼식까지 전부 생략한 뒤에 웨딩 촬영 딱 하나만 하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가진 거 별로 없이 시작했지만 결혼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일찌감치 아이도 낳고 청약에 당첨도 되고 지금은 딱히 남부럽지 않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본인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제게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있었고 아버님께서 사고를 치거나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급하게 돈을 꺼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말했어요. 수당이 생기거나 월급 외에 돈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 빚 갚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빚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분이 애매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술을 먹으면 술버릇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기물파손은 기본이고 사람을 때린 적도 있어서 합의금까지 남편이 물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차를 갖고 계시지 않은데 예전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셨고 살면서 음주운전 적발을 3번 당하셨다고 해요. 면허정지를 넘어서 3번째는 음주사고가 나면서 면허 취소를 당했고 차는 폐차를 시켰다고 합니다. 3번의 음주운전 역시 벌금부터 모든 수습을 남편이 맡아서 하게 되었죠. 일을 안 하고 생활비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용히 잊지 못하고 사고를 쳐대는 통에 바람잘 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난 뒤로도 남편은 적어도 60만 원 정도씩 시댁에 보내드리고 있었고 많을 때는 1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술값이나 시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 비용을 만들어드렸고 자기가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는 용돈을 거의 쓰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을 메꿔갔습니다. 그런 부모들만 아니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충분히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면 안타까웠어요.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이라서 본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약 남편의 상황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했을 텐데 눈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자식 도리를 다하는 것도 남편답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수습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인연을 끊고 더 이상 한 푼도 보내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이 태어나고 1년이 지나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도 못했기 때문에 돌잔치는 꼭 제대로 준비해서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고 싶었고 친정 부모님이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괜찮은 곳을 빌릴 수 있었어요. 음식도 잘 나오고 남편 친구들 제 친구들 잔뜩 불러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지인 중에 개그맨이 있어서 사회도 아주 맛깔나게 잘 봐주더라고요. 시댁 쪽은 친척들이 없어서 시부모님만 참석하셨고 친정 쪽은 이모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이모들께서 너희들 결혼식도 안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며 두 분이 봉투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주고 가셨고 친정 부모님은 한 돈짜리 돌반지, 세 돈짜리 금팔찌까지 선물해 주셨죠. 그런데 역시나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셨고 사실 저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오셔서 즐기다 가시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돌잔치했던 그곳이 음식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데 특히 해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가 몇 종류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여긴 술안주가 많아서 좋다면서 행사 진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술을 엄청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주를 3병 넘게 드셨고 맥주도 몇 병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시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돌잔치 행사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션이나 향수도 있었고 스타벅스 머그컵이나 치킨 기프티콘 같은 것도 있었죠. 그 중에 1등 상품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20만 원짜리 양주가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 양주가 갖고 싶으셨나 봐요. 돌잔치 행사 내내 흥미도 없이 등 돌리고 앉아서 술만 드시고 계시다가 경품 추첨하는 시간이 되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와주신 모든 분들이 상품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5등부터 1등까지 추첨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에겐 쿠키 세트를 준비해 놨는데 2등까지 추첨이 끝나고 1등만 남은 상황이었죠. 아버님이 주변에 다 들리시도록 본인 번호를 외치고 있다가 마지막 1등 추첨은 저희 부부가 딸과 함께 같이 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뽑았습니다. 사회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1등 당첨번호를 이야기했는데 아버님이 아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다들 웃고 깔깔거리며 축하한다고 말을 하는 와중에 어디선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에이씨 꽝이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 실제로는 욕을 좀 더 하셨는데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라 차마 글로 쓰기도 싫어지네요. 흥겹게 웃고 떠들던 돌잔치 분위기가 일순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싸하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아이를 저한테 맡겨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술 많이 드셨어요. 이제 그만 드시고 먼저 들어가세요. 그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이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솔직히 말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안 가고 술을 더 드신다고 하는 시아버님을 남편이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부축을 해서 모시고 나갔는데 아버님께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끝까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 잘났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돌잔치를 하냐? 쟤만 안 태어났어도 우리 집안 형편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아이 돌잔치하는 날에 시아버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인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아버님 끌고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돌잔치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손님들을 배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버님을 택시 태워 집으로 보내놓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 뷔페 음식을 싸가다가 직원에게 제재당하고 완전 환장의 혼돈이었어요. 당장에라도 울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울면 남편이 더 곤란해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워놓고 대충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이제 본인도 자식 노릇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우리 딸을 생각해도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방해만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자. 내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상상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입으로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남편이 시댁에 가서 단판을 짓고 온다 했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3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돌아온 남편의 얼굴 한쪽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누가 봐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손찌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괜찮다면서 앞으론 자기 부모에게 연락 오는 일도 없을 거고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날 이후로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가서 보냈고 시부모님 생신에 전화 한 통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제게 잘해주시거나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다면 완전하게 칼로 자르듯 끊어내긴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좋은 시부모님이거나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저 이번 달에는 얼마를 보낼 수 있는지 자식과 며느리를 돈으로만 생각하시고 쪽쪽 빨아먹을 궁리만 하셨으니까 연을 완전히 끊어버린 지금에 와서도 전혀 후회되질 않네요. 아직도 저는 몸이 피곤한 날에는 돌잔치 그날에 악몽을 꾸곤 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정적이 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꿈이죠. 예전에는 결혼식을 못한 것이 조금 서운함으로 남아있기도 했었는데 돌잔치를 해보니 결혼식을 했더라면 더 큰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돌잔치가 저희 부부와 우리 딸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날 술에 취해 망쳐버릴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식들에게 보태주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발목 잡지는 말아야죠. 남편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세 식구와 친정부모님만 잘 챙기면서 살 겁니다. 저희가 돈 안 주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저희를 찾지 않으시는 걸 봐서는 자식에 대한 혈육의 정보다 돈이 더 중요하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